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 전해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서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동건설 고 정순규 씨 유가족이자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신은혜 소속이신 정석채 씨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많이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같은 아픔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인가요? 어떤 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 1위입니다. 예. 수십 년째 1위를 계속하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이 완전 뒤바뀌고 삶이 완전 이제 지옥처럼 변해서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산재 사망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고 있는 게 저희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신은혜입니다. 네, 지금 뭐 네트워크에 소속된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고 김용균 유가족분이랑 고 이선호 군이랑 고 김태규랑 고 김동준, 고 홍수연, 고 이한비 PD부터 해서 여러 유가족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을 그런 사고로 잃으신 아픈 그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빵 공장 사고를 보고 더 큰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참 좀 화도 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러셨나요? 일단 유가족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황망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따님이자 누나였을 고인의 죽음이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저는 오늘로 아버지를 잃은 지 1084일째가 되는데 이렇게 유가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숫자를 세는 유가족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많이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이제 그 마음을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사고를 두고 예고된 사고였다 이런 비판이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곤 하죠. 우선 이제 공장에 있는 그 기계에 이제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작업 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늘 반복되는 사고가 항상 곧 이제 산재 사망이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거는 지금까지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벌금이 이제 400~500만 원 불과하고 다 무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이윤마저도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의 원인인 것 같은데 2인 1조라든가 뭐 뚜껑을 덮개 열고 닫게라든가 이제 작동 멈춤 버튼을 누른다든가 예.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어차피 노동자분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조금 있으면 이제 조용해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벌금 400~500만 원 내고 끝내버리는 사회다 보니까 이거를 또 수없이 계속 반복하는 의도적 살인이라고 저희 유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또 정확한 사고 경위를 또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게 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CCTV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난제가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사건 또한도 CCTV나 목격자가 없었는데 아,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십 년째 유가족들이 발벗고 찾아 나서서 증거들을 모아야만 세상에 좀 알려질 수가 있고 예. 지금 이번에 SPC 20대 노동자분의 사고도 정말 좀 간절히 바라는 입장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길 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심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유가족으로서
노동청과 산하기관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을 결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기업 측에서는 노동청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걸 제출하는데 그 산업재해 조사표는 기업 측에서 제출했다 보니까 기업 측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노동청에서는 그 산업재해 조사표만으로 조사를 끝냈던 게 노동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가 정말 철저하게 될지 가장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예. 이 산재 사망은 발생했을 때 또 노동부가 정보들을 독점하고 좀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유가족들에게 절대 결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사건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운이 좋다는 표현도 참 서글프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기업 측에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 산업재해 조사표만으로 노동부가 조사를 끝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SPC 측에서도 노동청 조사했을 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고인이 함께 작업하던 반장이 가루가 날리니까 언니는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SPC 측에서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반영해서 노동부와 산하기관이 산단이 그렇게 또 제출을 해버리면 예. 이 산재 사망에서 이게 처벌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들 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게 가장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게 기업 측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기업 측에 유리하게 네. 작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SPC 측이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 뭐 사고 이튿날까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이제 동료들을 작업에 또 투입을 시켰다 이런 증언도 이후에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경동건설 고 정순규 아버지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사죄조차 받지 못하는 유가족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된 사과라도 하는 기업들이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 편이지만 앞에서는 사죄를 하지만 뒤에서는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게 기업들의 만행이고 고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2인 1조로 이루어져서 작업을 하지 않고 또 그 노동자분들은 현실에서 안전조치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바뀌지 않는지 유가족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기만 할 뿐이고 저희 아버지 또한도 사망 후 이틀 뒤에 모든 현장이 바뀌었고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옆에 혈흔이 남아 있는데도 작업을 시키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에 SPC 쪽에서도 천막을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옆에서 노동자분들을 작업을 재개를 하던데 예. 그분들이 가져야 되는 트라우마라든가 왜 기업들은 또 이렇게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 싶었습니다. 앞서 저희 대화 나눌 때 이번 그 사고 유족들을 곧 만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유족들 만난다면 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지금 모든 게 경황이었고 충격 속이다 예. 보니까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기 위해서 발인을 꼭 안타깝지만 미루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인을 해버리면 기업 측의 태도는 180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업들이 항상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증거들을 많이 모아야 될 거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꾹꾹 참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아까 계속해서 하신 얘기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그 반복되는 걸 멈추기 위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이 법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유가족으로서 참담한 사실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과 대형 로펌들은 이미 빠져나갈 길들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용지물한 법이 될 거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법이 제정돼도 달라진 현실은 솔직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현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얼마나 힘이 없는 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제대로 기소조차 된 기업들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도 하고 있지도 않고 정부기관들은 수사할 의지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또 더욱이나 정부와 기업, 경총들은 오히려 시행령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망언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유가족으로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안 되는 이 현실의 변화요. 만약에 뭐 유가족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도 꾸리셨으니까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거부터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SPC 산재 사망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할지도 유가족으로서 의문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 사망이 수없이 발생하는 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경영 의지를 꺾는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기업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잘 다녀올게 이 마지막 한마디가 이 끝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산재 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부디 좀 유가족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주셔서 국민 모두가 이 심각성을 안다고 하면 그래도 죽음이 비로소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작은 노력들이 좀 이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또 생각도 갖고 싶고요. 일단 이번 제빵공장 이 사고 조사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소속이신 정석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